네, 역시나 코스피는 상승세, 코스닥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양대 시장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추세가 변화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그리고 동양증권 목돌지점의 구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래소가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또 큰 폭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 거래소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와는 상반되게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갇힌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오전장 기준금리 인하라는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동결 쪽의 입장을 취했었는데 최근에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전일 발표했었던 호주마저도 기준금리 인하라는 흐름을 단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영향을 좀 상당히 받았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정책 공조라는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 오늘장 기준금리 인하라는 소식을 금통위에서는 또 반갑게도 들려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장 초반 플러스 흐름이긴 했지만 역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선물시장이 튀어오르고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도 함께 그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중 내내 외국인들이 현물시장 쪽에서 매수 규모를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선물시장에 있어서도 매수 규모를 추가적으로 실어냈고 오후장 들어서는 매수에 대한 강도 자체가 더욱더 거세지면서 만계약 넘는 매수 흐름을 현재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오늘장 대형주들에게는 굉장히 오래간만의 호재로서 작용한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오늘장 역시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건설주들 그리고 증권과 금융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건설업종 내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에 대림산업과 그리고 GS건설 같이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업체들이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증권주들의 경우에도 우리투자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 등을 중심으로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외국의 창구를 통한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견조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기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업종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오늘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내일이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인데 실적이 꽤 양호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예상치를 다소 좀 하회할 것 같다라는 이슈들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종목들과는 다소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 NHN도 오늘장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의 성장을 했지만 예상치에 비해서는 다소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장 아쉽게도 대형주 상승에는 편승하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대외적인 환경은 사실 기준금리 인하였지만 지난달에도 동결을 했었고 또 한국은행 측에서 원체 강하게 이 동결 뉘앙스를 풍겨서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뛰어넘어서 또 깜짝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오르는 양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도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던데 코스닥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먼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579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장 시작한 후에 셀트리온과 관련된 그런 이슈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준금리 자체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인하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는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한번 코스피로 가볼까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수사 범위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에 따른 그 여파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매수세를 이끌어왔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은 양매도로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대부분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코스닥은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 조사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주가 시세 조정에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6% 넘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LED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 올해 LED 시장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면서 오늘 5%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주인 금호전기 그리고 루미마이크로까지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반도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젠과 포스코 ICT 그리고 차바이엔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된 어떤 제약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기 업종이 오늘은 가장 많이 2%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그 모바일 관련된 그런 보안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 플랜티넷을 비롯한 일부 보안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HN과 관련돼서 NHN의 어떤 경쟁사라고 일쓴 다음 같은 경우도 1%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인터넷과 제약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 등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업종들 위주로 오늘 약세를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